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가 정진옥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그다음에 현장의 종사자분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발달장애인들의 성행동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거의 25년 넘게 발달장애인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성교육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제 부모님들, 현장 종사자분들,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발달장애인의 그 자유행위와 관련된 그 지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사례를 갖고 할 거거든요. 이 사례는 제가 현장에서 부모님들, 그 다음에 종사자분들,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교육하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주신 그런 어떤 내용들인데요. 가장 많은 내용이 발달장애인의 자유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이 자유행위만이 성교육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다음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발달장애인의 자유행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그들의 자유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신 그 사례는 그런 거였어요. 자폐성 장애, 굉장히 중증의 장애가 있는 12살 남자아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는 하고요. 그 요구나 지시에 따라 행동도 해요. 최근에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또 밖으로 꺼내서 노출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아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아이의 이런 성기의 만짐과 노출 행동은 오래 지속되는 법은 이제 없었으나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지 그런 고민을 제게 주셨습니다. 자, 발달장애인들의 성행동, 자유행위가 가장 흔한 행동이라고 했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발달장애인들이 나타내는 성행동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먼저 과연 그게 뭘까? 이 행동이 과연 무슨 행동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 행동을 왜 나타내지? 왜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찾아지면은 그러면 이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될까? 이 세 가지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이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what입니다. 과연 그 행동이 뭐지? 그 어떤 행동인가에 대한 그 행동의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단계가 왜? 그 행동을 왜 나타내는 걸까? 그 행동을 하는 이유를 파악해 보시고, 세 번째로 그 행동을 그러면 왜 하는지가 이해가 됐으면 그러면 그 왜에 대해서 그걸 해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한 개입 방법, 적절한 교육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발달장애인의 그 성행동에 대한 그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이들이 그런 행동을 안 나타내기도 하고 그 행동을 하되 더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사례에서 자폐성 장애 12살 그 아이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 행동이 뭐였어요? 자유행동이거든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생식기를 만지는 행동. 그러면서 그 행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또 웃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이 행동은 계속되는 게 아니고 생활하는 중간중간에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과연 이 행동이 뭐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행동에 대해서 그럼 그 행동을 왜 할까? 이 why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그 행동을 하지? 자, 보십시오. 이 아이의 장애 유형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폐성 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중증의 자폐성 장애인. 그리고 그 아이의 나이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12살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중증의 자폐성 장애가 있는 12살의 남자아이, 그 그림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 부모님들과 그다음에 종사자분들, 선생님들이 자폐인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중증의 자폐성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구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구어로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다. 그리고 자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각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 감각이라고 한다면 촉각, 후각, 시각, 청각, 미각, 뭐 또 고유수용 감각 이런 것들이 다 그 자폐성 장애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인데, 자폐인들의 이런 어떤 자극에 민감한 것을 또 생각해 보면서 이 아이가 나타내는 자기 행위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12살이라고 했잖아요. 12살은 생애 주기 안에서 어떤 시기인가요? 네, 그렇죠.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예. 사춘기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어떤 변화를 하게 되죠? 어떤 변화를 경험하나요? 사춘기 시기에 그 가장 큰 변화가 성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시기라는 겁니다. 네, 성 호르몬이. 그래서 그 시기에 남자 아이들은 정액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몸에서. 여자 아이들은 몸에서 난소의 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월경이 시작되는 시기죠. 남자 아이들은 정액이 만들어지면서 사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자 아이들은 월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변화인 거죠. 남녀에 있어서. 사춘기 성호르몬이 굉장히 왕성하게 나오는 시기다. 12살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12살의 아이들의 사춘기 변화를 중증 장애 아이들에게서는 이들은 그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은 부모님들과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나타내는 자유행위도 그런 어떤 맥락적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얘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생식기를 남들 보는 데서 이렇게 만지고 있지? 이거 문제다. 문제적 사고를 갖게 되는 거죠. 이거 문제구나. 이거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아이가 이 행동을 못하게 하지? 거기에만 이제 관심이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이제 이 장애 아이와 보호자 아니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신경이 날카롭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폐성 장애 아이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감각 자극에 굉장히 예민함이 있다. 그리고 12살. 성호르몬이 굉장히 왕성하게 나오는 시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은 아이의 생식기 만짐, 그 다음에 노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그 모습을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 그 12살 먹은 그 남자아이, 특히 자폐가 있는 그 아이는 자신의 생식기에서 생기는 그런 어떤 느낌, 이상한 느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요. 자폐인들이 갖고 있는 또 이게 정서 중에 하나가 엄청난 불안이거든요. 그 시기에 불안감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근데 그런 어떤 불안감을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구어로 보호자에게나 선생님에게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하잖아요. 전달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큰 당혹감과 불안을 겪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감각 자극의 민감성, 생식기가 커지고 그러면서 발기가 되고 그것이 속옷에 스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 친구들의 그런 어떤 민감한 감각 자극의 그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만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생식기를 꺼내게 되는 거고, 그 민감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민감성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래서 생식기를 꺼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폐성 장애인들 친구가 없어요. 주변에 같이 상호작용하는 친구가 없거든요. 이들이 갖고 있는 또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잘 안 해요. 그렇다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게 아니거든요. 관심은 있는데 구어로서 아니면 어떤 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잘 몰라요. 말도 잘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 주된 정서는 심심한 거죠.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놀겠어요? 자기 몸을 갖고 놀 수밖에 없는 거. 몸에서도 이상한 느낌이 생기는 거고, 그걸 만졌더니 즐거운 거고,
자기 생식기를 만졌을 때 오는 그런 어떤 즐거운 감각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이거 느낌 좋네? 심심하기도 했는데 그거 갖고 노니까 재밌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시간을 자기 생식기를 만지는데 보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자신의 성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 거고, 이 사춘기 시기에 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들,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분출하는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운동이라든가 또래하고 만나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한다든가. 근데 우리 자폐인들은 그런 활동이 없어요. 부모님이 그런 활동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이들의 에너지는 제대로 발산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로 자신이 자기 몸을 가지고 즐기면서 부분적으로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주변인의 반응을 살핀다고 했잖아요.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관심 받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부모의 관심 원하고요. 주변 사람들의 관심 원해요. 근데 자기가 그전에는 뭐 이런저런 거 할 때도 별로 자신한테 관심을 안 기울였는데, 자기가 자기 생식기를 만질 때 주변에서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막 달려오면서 땡땡아 왜 만지니 안 돼 하면서 이런저런 제지시키는 행동을 하죠. 야단치는 거나 제지시키는 행동도 관심이에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본인이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하면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나를 봐주시는구나, 나에게 시선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달려오는구나, 그거 학습하는 거죠. 타인의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why, 왜 그 행동을 할까 분석을 해보면 이런 자폐성 장애, 12살 자극에 대한 민감성,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친구가 자유행위를 하는구나.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영향은요, 12살이라고 하는 생애 주기에서의 신체 변화예요.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성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정액이 많아지고 그것은 나와야 되고, 그런 어떤 영향 때문에 자기 생식기 자극을 많이 한다. 근데 그것만 갖고 이 아이는 한 게 아니고 또 이런 어떤 관심 받기 위한 그 요인도 이 아이의 생식기 자기 자극을 유지시키는 한 요인인 거죠. 그러면 방법이 뭘까? 이 친구한테 그러면 이 행동을 그대로 계속 하게 할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20년 넘게 발달장애인 성교육을 해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인들도 우리처럼 저처럼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품위 있는 인간으로서 살아야 된다. 품위. 그럼 품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인간다운 품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자신의 본능을 통제하는 데서 나온다. 그 통제해야 되는 본능 중에 하나가 성본능이다. 근데 사실 인간의 성본능은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동물의 성본능하고 달리 동물은 굉장히 완벽하게 완전하게 본능이 프로그램화 돼 있어서, 성본능뿐 아니라 식욕, 수면력, 성욕,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프로그램화 돼 있어서 그대로 하면, 본능대로 살면은 동물은 번성해요. 근데 인간의 본능은 불완전하거든요. 많은 인간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본능이 결핍된 존재다. 인간은 본능으로부터 이렇게 풀려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불완전한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불완전한 본능을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서 통제할 때 인간은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가 있다. 아놀드 갤렌이라고 하는 학자가 특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그 학자의 주장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고, 저의 성교육 철학도 인간대어가 그것을 위한 성교육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 12살 먹은 자폐성 장애인 역시 인간이라는 거죠. 품위 있게 살아야 되는 인간. 근데 그 품위는 본능을 통제하는 것이고, 이 친구는 자신의 본능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친구가 본능을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 줄 수가 있지? 그 이제 3단계인 거죠. 먼저 자폐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애인에 대해서만 이 친구가 뭔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 훈련을, 교육을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주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 친구의 이 행동이 감소되기도 하고 아니면 더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생식기 부위에서 생기는 그 이상한 느낌, 변화, 그것에 대해서 이 친구는 두려워하거나 신기해하거나, 그러면서 그것을 만지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즐거운 감각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에 대한 이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춘기는 어떤 시기인가, 이런 자기 자극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시기다. 뭐 비장의 아이들은 자유행위 안 하나요?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비장의 여성들이 월경을 하게 되면 그거 처리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처럼,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기되고 정액이 만들어지고 발기되고 그러면 이것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이해하신 상태에서, 그럼 이 아이한테는 어떤 것을 알려줘야 되는지 그 아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내 몸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네,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근데 이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니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냐면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비장애 아이들은 알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인간들도 다 그렇다는 거. 그래서 본인들은 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두려움을 갖지 않거든요. 예. 근데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그런 말을 듣지를 못해요.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만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식기 변화, 음경이 커지고 소변과는 다른 이상한 액체가 나오고, 그것이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정액이라는 것, 거기에 애기씨가 있다는 거, 그거 들어야 되고, 그런 몸의 변화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들어야 되고 선생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또 배워야 되는 것은 자기 몸에서의 바운더리입니다. 바운더리, 경계짓기. 자기 몸에서 경계짓기를 배워야 돼요. 즉, 이 자신의 생식기는 남한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 남이 보는 데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 만질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는 곳, 혼자 있는 공간. 그걸 지정해 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건 화장실 뿐이야. 아니면 내 방 문을 닫고 내 음경을 만질 수 있어. 그렇지만 부모님이 있는 이 거실이나 아니면 다른 또래나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서는 내 생식기를 만지는 것은 안 돼. 왜 안 되냐? 그거는 우리 사람들 간에 약속을 했어.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는 우리의 속옷으로 가려지는 부위는 만지지 않기로, 보여주지 않기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야. 그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속옷으로 가려지는, 팬티로 가려지는 내 몸은 아주 소중해. 그래서 남한테 보여줘서도 안 되고 남 앞에서 만져서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바운더리도 배워야 되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공간 어디서 만질 수 있어? 무조건 만지지 못해가 아니고 만지지 말아야 돼. 어디서?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이 거실, 교실, 뭐 밖, 길거리, 그런 곳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없는 곳이어야 된다. 근데 다른 사람이 없지만 언제든지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거죠. 이것을 우리가 공적 공간이냐 사적 공간이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공과 사의 개념이 성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자기 몸에서도 공과 사가 있고 이 공간에서도,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도 공과 사가 있다. 그거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 그래서 내 몸은 내 생식기 부위는 화장실에서만 만질 수 있네, 화장실에서만 볼 수 있네, 엄마 아빠 있는 데서도 안 되고 선생님 있는 데서도 안 되고 친구들 있는 데서도 안 되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손으로 내 생식기 부위를 만질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만져야 된다. 너가 만지고 싶을 때 그냥 만지지 마. 화장실 가서 손을 씻어.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만지고 다 만진 다음에는 또 손 씻고 나와야 돼. 이 청결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이 자기 몸에서의 그 변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 그거 한 가지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몸에서의 바운더리, 속옷으로 가려지는 부위와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위가 있다는 거, 몸에서의 바운더리 가르쳐 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공간에서의 바운더리, 자기 혼자 있는 공간과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
공간사에 대한 그 공간에서의 바운더리 가르쳐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청결에 대한 교육. 깨끗한 손으로 하고 나서 내 몸과 내 손을 다 깨끗이 닦아야 되는 거. 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반복해서 우리 이 친구한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은요, 한 번으로 교육 효과가 나지 않아요. 일상적인 삶에서 반복해서 그 아이가 그 행동을 보일 때마다 반복해서 그 똑같은 패턴으로, 그래야지 이 친구가 알아듣고 어느 순간에 그거에 맞춰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의 그 시선, 그거를 이제 즐기고 있잖아요. 자기 행동을 하면서. 이럴 때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그것이 판단이 들 때 이 아이가 관심을 자신의 생식기를 만지고 있을 때 관심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식기를 만지고 있지 않을 때, 이게 이제 차별적인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자신의 생식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달려와서 하면 안 돼 하면서 제지를 하는 거거든. 그 자체가 관심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때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자기 그 두 손을 가지고 다른 활동을 하고 있거나, 얌전히 자신의 두 손을 옆에 두고 있을 때, 생식기를 만지지 않을 때, 아이고 우리 땡땡이 생식기 만지지 않고 있네. 야, 최고. 아주 멋진 청년이네. 멋진 학생이네. 왜냐면 12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는 어떤 식으로든 생식기를 만질 수밖에 없는 나이거든요. 만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따로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만지고 있으니까 잘했다, 그게 아니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그 공간에서 만지지 않을 때는 관심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적인 상호작용을 보호자나 선생님이 해주셔야 돼요. 왜? 관심을 얻고 싶어 하니까. 이 친구가 만지면서 관심을 얻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하면서 선생님이나 보호자의 관심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 중에서 이 친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내셔야 되는 거. 이 친구가 그 행동을 할 때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친구, 이 시간은 엄마가, 아니 선생님이 나랑 놀아주지, 나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해주지, 나한테 관심을 보이지, 그거를 예측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만으로 또 안 되고요. 12살이기 때문에 그 넘치는 그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든 발산시켜 주셔야 합니다. 야외 활동, 신체 활동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친구의 일과 안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혼자 하는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또래와 하는 활동들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 시기에 자녀를 데리고 계속해서 등산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수영을 열심히 시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핸드볼이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 아이가 즐겨 할 수 있는 그런 체육 활동,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시키십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근데 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시기에 그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냥 어떤 치료실만 여전히 데리고 다니고 공부하는 데만 집중하고, 그거로 해결이 안 나거든요. 에너지를 건강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야 그 아이가 이 사춘기 시기에 자신의 이렇게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성호르몬, 이 에너지를 바람직한 방식으로 발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유행위도 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자유행위를 할 때 그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만지고 있거든요. 그 만지고 있으면 효과적으로 사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에게는 그 아빠라든가 아니면 동성의 그 남자가, 주로 이제 아버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되는 거죠. 효과적으로 사정하기 위해서 음경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자녀의 손을 잡고 가르쳐 주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버님은 아드님이 학교 가기 전에 아니면 센터를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실에서 자신의 음경을 만지면서 사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깨끗이 씻고 또 학교 가고, 또 학교나 센터에서 자신의 그 음경을 만지는 그런 일들이 가장 덜 일어나게끔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사춘기에 있는 자폐성 장애인의 자유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 이렇게 마련해 봤는데,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우리 사춘기에 있는 특히 이 자폐인들이 나타내는 이런 자유행위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이 굉장히 건강한, 그 아이가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 이해하시면서 이 아이도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고 또 부모님도 이 아이가 그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다 사회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된다. 오늘은 이렇게 자폐인의 자유행위에 대해서 그 첫 시간을 열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